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버블 우려를 잠재우는가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로봇주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괜찮았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인벤티지 랩과 베링거 인겔하임의 후속 협력 공동 계약까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시장에서 뭘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갑작스럽게 또 고용 쇼크라고 해야 될지 이게 잘 나온 거긴 한데 이게 또 안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고 좀 쇼크가 좀 크게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좀 과도한 세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우려감 때문에 또 금요일장이 겹치게 되면서 좀 패닉셀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흐름에서 유동성이 좀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61선을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61선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방의 경직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단기적인 바닥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천천히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다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희망의 시장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로봇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 괜찮았다. 시장 급락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조용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히 가다가 오늘은 좀 퍼포먼스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보시게 되면은 릴리가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제 연내 나온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무릎 관절염에 대한 이제 환자 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연내 결과 발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 이제 통증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하고 있는 TCG에 대한 수요도 시장 캐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라는 기사가 만들어지고 증권가 리포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TCG에 대한 모멘텀, 제2의 인보사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보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재료는 이제 내년 7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홀딩에 대한 흐름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차 목표가로는 8만 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익절가 라인은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수익을 챙긴다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TCG 3상 결과 발표 모멘텀을 역시나 핵심 포인트로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고 대응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공략을 통해서 개별 테마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각계의 전투로 가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으로 시장 자체가 수급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안 가는 건 아닌데 안 가던 종목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단발성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생각보다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마가 다음 주에도 또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첫 번째 테마로는 한일령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령.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테마가 상당히 많고 최근에 이게 점점 더 이슈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또 한일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계적으로 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또 한번 커지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한일령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령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순환 사이클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이 한일령에 대한 본격화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면세업계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되려 이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더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령을 첫 번째 테마로 꼽아주셨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 분석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일령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업황 자체가 좀 다양한 업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그리고 그 전에 인바운드로 호텔이라든지 면세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주식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많이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시장 회복 가능성까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고객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온다라고 하면은 국내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좀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실적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일령이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진짜 누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또 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기대감에 먼저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리스크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세론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중국이랑 일본에 대한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대한 세론 이제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한일령 테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무엇일까요? 오늘 또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슬슬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종식을 좀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율을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스탠스가 나올지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은 또 개별 장세 속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연내 종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 새 종전안에 대한 수용을 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질지 그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점으로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대한 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산업부라든지 국토부, 한수원, 한전, 삼성, 현대건설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실무 접촉을 하면서 MOU 체결을 한 이력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기 지속성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고 아주 길게 간다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 지속성,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정말 수혜가 들어간다,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상승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종전을 위해서 행동을 보이고는 있지만 과연 진짜 종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뭐 일주일이면 종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불확실성은 이 종전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거라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그날 이제 결과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에 대한 단점이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수주에 대한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리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재건 규모의 사업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될지 여기에 대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아직까지는 단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조정이 이어진다면 개별 테마로 우리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선택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최근 들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한일령 테마를 오늘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그 중에서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인건이 혹시 그 스키 좋아하시나요?
스키 좋아하죠. 스키하면 바로 떠오르는 모나용평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름과 겨울에 매번 가는데 스키장 때문에 또 겨울이 성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 모멘텀도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한일령에 대한 좀 수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 좋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제 리조트 레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용평 리조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스키장 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용평 리조트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겨울 모멘텀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삿포로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용평 리조트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가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수혜 플러스 여기에 대한 이제 한일령에 대한 수혜까지도 모멘텀, 테마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릴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이 삿포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이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네이버 밴드로 만나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죠? 가격 전략 네, 죄송합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모나용평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나용평은 아쉽게도 이제 넥스트레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이제 진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4,000원, 손절가 라인은 3,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네이버 밴드 얘기 들어보죠. 네,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오늘 많이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주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셔서 이제 정보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많이 세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